이거는 방금 말한 것처럼 고1 때 배운 거야. 고1 때 배운 건데 요게 되어 있어야 우리가 요 선택 과목을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순열조합을 복습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제일 먼저 나오는 건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인데 이거 우리 지난 토요일에도 복습했죠. 합, 초야 언제 더하고 언제 곱한다 그랬더라? 오 맞아요. 또는이 들어가면 더해요. 곱하는 거는 동시에. 그러니까 이게 딱 키워드로 기억해주면 좋아. 더하기가 들어가는 경우는 또는으로 연결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경우 있죠.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경우에 더하는 거야. 이렇게 딱 못을 박아놓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를 해야 되는 경우는 접속사가 이제 그리고인 경우, 그리고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글이기 때문에 문맥에 따라서 약간 예외가 있을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 지난 토요일날 예를 들어서 뭘 가지고 설명했었더라? 김밥 천국. 가연이가 김밥 천국에 갔는데 라면이 5종류, 김밥이 7종류 있어. 가연이가 라면 또는 김밥을 먹고 싶어. 그럼 너는 몇 가지 선택권이 있을까? 라면이 5종류, 김밥이 7종류. 라면 또는 김밥을 먹고 싶어. 12가지, 그치? 또는이라는 거는 라면이든 김밥이든 한 가지만 먹는다는 얘기잖아. 동시에 먹는 게 아니잖아. 그럼 12가지가 되고, 배가 고파가지고 라면도 먹고 김밥도 먹고 싶어. 그럴 땐 몇 가지? 5가지, 7가지 곱해가지고 35가지. 그치? 언제 더하고 언제 곱하는지를 계속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그게 합의 법칙, 곱의 법칙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이 이제 순열. 순열, 순서대로 나열한다. 이런 뜻이었죠. 어이구. 환영한다. 순서대로 나열한다. 이런 뜻이었고요. 뒤에 책 하나씩 갖고 와. 확통. N, P, R 이렇게 쓰면 이게 성빈아 무슨 뜻일까? N개 중에서 R개를 순서대로 줄 세운다. 순서대로 나열한다. 그죠? 여기 있죠? N개 중에서 R개를 택해서 일렬로 나열한다. 이걸 우리가 NPR 이렇게 쓰고요. NPR 문자 말고 숫자로 한번 해볼까? 10P3 그러면 10P3 하윤아 이거 계산 어떻게 하지? 그쵸? 10 곱하기 9 곱하기 8 이런 식으로 계산하죠. 근데 왜 10P3을 이렇게 계산해 하윤아? 상황을 좀 예를 들어서 생각해보면 그쵸? 이걸 이렇게 한번 생각해볼까? 10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10명 중에서 3명만 골라가지고 일렬로 줄 세우는 상황, 이게 바로 10P3의 상황이죠. 그쵸? 그러면은 내가 3명을 줄 세울 거니까 몇 자리만 깔아놓으면 돼? 3자리만 깔아놓으면 되죠. 3자리만. 그러면 여기 첫 번째 자리에 누군가를 골라서 세워줘야 되잖아. 이때는 선택권이 몇 가지고? 10가지고. 그럼 여기에 예를 들어 여기다 이제 하윤이를 세웠어. 하윤이를 세웠으면 그 다음 자리에다가 고를 때는 몇 명 중에 고르는 거야? 9명 중에 고르는 거죠. 그쵸? 여기다 만약에 뭐 초를 세웠어. 그럼 그 다음 자리에 고를 때는 몇 명 중에? 8명 중에 고르는 거죠. 그러면 자리가 3개밖에 없었으니까 요거 3자리 골라주면 끝나는 거지. 그래서 10P3을 계산할 때는 이렇게 계산을 한다. 이게 그 경우의 수, 순열의 기본이죠. 그쵸? 근데 이게 숫자로 할 때는 이렇게 표현이 가능한데 이걸 여러분 NPR을 문자로도 쓸 수 있을까? 뭐부터 곱하기 시작해야 돼요? N부터죠. 그죠? N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씩 줄어들면서 곱하는 거니까 문자로 쓰면 N, N-1, N-2 이런 식으로 곱하는 거잖아. 근데 그 끝나는 숫자를 10P3이면 8에서 끝나잖아. 이거를 문자로 쓴다면 이 마지막 괄호는 뭐라고 쓰는 게 적당할까? 은솔아 뭐라고 쓰는 게 적당할까? 요 8은
10하고 3을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죠? 8이라는 숫자를 만들고 싶어. 근데 얘는 10이고 뒤에는 3이야. 이 두 숫자를 어떻게 하면 8이 되죠? 규칙을 생각해봐. 이게 10p 3이면 8에서 끝나잖아. 근데 10p 4면은 얼마에서 끝나죠? 7에서 끝나죠. 그치? 만약에 10p 5면은 어디서 끝나죠? 6에서 끝나죠. 이 규칙을 찾을 수 있겠니? 10하고 4일 때는 7이 나왔는데 10하고 5일 때는 6이 나왔고요. 10하고 3일 때는 8이 나왔어. 빼서. 그렇죠. 앞에 숫자에서 뒤에 숫자를 빼고 1 더해주는 게 끝나는 수가 되는 거야. 그걸 그대로 문자로 표현하면 앞에 숫자에서 뒤에 걸 빼는 거니까 n에서 r을 빼고 거기다 1 더해준 숫자가 마지막 곱해진 숫자가 되는 겁니다. 숫자로 할 수 있으면 문자로도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npr을 우리가 문자로 표현하면 이렇게 써집니다. 요게 그 다음 페이지에 있어요. 11페이지에 보면 npr이 이렇게 써있죠 지금. n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곱해서 마지막 숫자가 n-r 플러스 1 여기서 끝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순열에서 npn 준이야, npn은 몇 명 중에 몇 명을? n명 중에 n명을 다 세우는 거지. 그죠? 그러면 n부터 곱하기 시작해가지고 끝까지 다 곱하는 거잖아. 그래서 얘는 n부터 시작해가지고 1까지 곱하는 거고요. 그걸 우린 더 간단하게 n 팩토리얼 이렇게 쓰죠. 알죠? n 팩토리얼. 그럼 n부터 시작해서 1부터 곱하라는 얘기고요. 이거를 뭐 n의 계승이라고도 부르긴 하는데 잘 안 써요. 다 팩토리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n 팩토리얼 그러면 n부터 1까지 쭉 곱해 이런 뜻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npr을 아까 전에 우리 10p3 있잖아. 10p3을 있잖아. 팩토리얼만 가지고도 표현할 수 있어. 아까 10p3이면 10 곱하기 9 곱하기 8 여기서 딱 끝나는 거였잖아. 그럼 그걸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지 않나? 10 팩토리얼을 7 팩토리얼로 나눴다. 어진 이해돼? 분자는 19, 87, 65, 4, 3, 2, 1 쭉 써있는 거고 분모는 7, 6, 5, 4, 3, 2, 1 써있는 거니까 7부터는 약분이 쫙 될 거 아니야, 그치? 남은 것만 쓰면 이것도 10 곱하기 9 곱하기 8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자, 문제에 따라서 내가 npr를 팩토리얼만 갖고 표현하고 싶을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렇게 n 팩토리얼을 분자에 넣어주고 분모는 n에서 r을 뺀 팩토리얼이 들어가주면 돼요. 그럼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면서 앞에 3개만 빼고 나머지는 다 지워지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NP, 10P3과 똑같은 결과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팩토리얼만 갖고 표현하면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 써져 있는 이 NP0과 0 팩토리얼 이거는 그냥 경우의 수를 구할 때 우리끼리의 어떤 약속이라고 보시면 돼요. 약속. N개 중에서 0개를 순서대로 배열한다. 0개를 배열하는 게 뭐야? 그런 게 뭐 어딨어? 이러지 마시고 마음을 열고 이거는 한 가지구나. 한 가지로 약속을 했다. 이렇게 받아들여 주세요. 0 팩토리얼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런 거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러지 말고 0 팩토리얼은 한 가지야. 이렇게 받아들여 주세요. 이거는 그렇게 계산하기로 약속한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자, 밑으로 내려가면 지금까지는 순열이었고 밑에는 조합입니다. 조합. 하영아, 순열과 조합의 차이 뭐가 다를까? 맞아요. 순열은 순서까지 내가 정하는 거고 조합은 순서는 상관하지 않고 그냥 뽑기만 하는 거예요. 맞지? 그게 조합이야. 그래서 조합은 표현할 때 NCR 이렇게 표현하죠. N개 중에서 R개를 뽑는다 이거야. 조합은 순열은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한다. 이게 순열이고 조합은 N개 중에 R개를 뽑는다. 여기서 끝나는 건데 이 NCR을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먼저 NPR을 해요. 서준아, NPR이 무슨 뜻이라고? 응? N개 중에 R개를
뽑는 게 NPR이야? 뽑아서 일렬로 나열한 게 NPR이야. 그치? 근데 NCR은 뭐라고? 뽑기만 하는 거야. 그럼 생각해봐. 자,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을 한 경우의 수를 R 팩토리얼로 나누면 어떻게 될까요? 이 R개를 뽑아서 일렬로 배열한 경우의 수가 이거잖아. 그래서 이걸로 나눠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얘네들끼리의 순서가 없어져요. 그래서 무슨 상황이 되냐면 뽑기만 한 경우의 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NCR 조합은 NPR을 먼저 한 다음에 걔네들 사이의 순서를 없애준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10C3을 계산할 때도 먼저 뭘 계산하고 10P3을 먼저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뽑힌 3개 사이의 순서를 없애야 되잖아. 없애야 되니까 뭘로 나눠버려? 3팩토리얼로 나눠버리는 것이 조합의 계산법이라는 거야. 그치? 그래서 10P3이면 10 곱하기 9 곱하기 8이었잖아. 그거를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누는 것이 조합의 경우의 수고요. 계산하면은 이게 3되고 이게 4되니까 120 이렇게 되겠지. 그치? 이게 10C3이야. 이렇게. 그럼 영희야 만약에 7C2 그럼 어떻게 계산해야 돼? 그렇지. 그러니까 2 곱하기 1분의 7 곱하기 6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그쵸? 네, 요게 조합이고요. 그래서 조합은 여기 보이는 것처럼 방금 말한 거 요렇게 표현할 수 있고 아까 전에 NPR 순열을 팩토리얼만 갖고 표현하면 n 팩토리얼을 n-r 팩토리얼로 나눈 거야 라고 말했었잖아요. 그래서 요 자리에다가 요거를 대신 갖다 집어넣어주면 요 모양이 되는 거예요. R팩은 똑같이 붙어있는 거고. 그렇죠? 조합도 팩토리얼만 가지고 표현을 하자면 이렇게 된다. 근데 실제로 뭐 숫자 계산할 때 굳이 이걸 이렇게 바꿔야 될 일이 많진 않아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밑에 있는 요런 것들. 특히 요거 두 번째 거. 요거 아주 많이 쓰거든. 특히 두 번째 거. 자, 이게 뭐냐면 예를 들면 7C5가 있어. 7C5. 윤서야, 7C5는 무슨 뜻이지? 그죠? 여기 7개가 있었어. 물건이 7개가 있었어. 근데 7개 중에 5개를 가져갔어. 그럼 몇 개가 남아요? 2개가 남죠. 그죠? 그래서 7개 중에서 5개를 뽑아가는 경우의 수는 항상 5개를 뽑아가면 항상 2개가 남잖아. 그러니까 7개 중에 5개를 뽑아가는 경우의 수는 7개 중에 2개를 뽑아가는 경우의 수랑 어떨 수밖에 없니?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조합일 때. 순열은 다르지. 순열은 5개를 뽑아서 일렬로 배열하는 거고 2개를 뽑아서 일렬로 배열하는 거니까 순열은 그렇지 않은데 조합은 뽑기만 하는 거기 때문에 7개 중에 5개를 뽑는 것은 7개 중에 2개를 뽑는 것하고 경우의 수가 똑같을 수밖에 없단 말이야. 항상 조합에서는. 그러니까 가연아 만약에 10, 18 같은 걸 만났어. 이거를 계산하라 그랬더니 이거를 막 10 곱하기 9 곱하기 8 곱하기 7 곱하기 2 곱하기 막 이게 쭉 쓰고 여기도 8팩토리얼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하는 거는 똑똑한 거야 멍청한 거야? 멍청한 거야. 10, 18은 무조건 어떻게 바꿔서 해야 돼? 그렇지. 이거는 무조건 10C2로 바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서 조합을 계산을 하는데 이 뒤에 있는 숫자가 앞에 있는 숫자의 절반을 넘어가잖아. 절반을 넘어갈 때는 항상 얘에서 얘를 뺀 숫자로 바꿔놓고 계산하는 것이 똑똑한 계산 방법이다. 그치? 그러니까 조합 계산할 때 아주 많이 쓰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줄에 있는 거는 그냥 아까처럼 약속이에요. 약속. NC0은 한 가지, NCN도 한 가지, NC1은 N가지. 약속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NC1 같은 거는 당연합니다. 예를 들면 10C1 같으면 무슨 뜻이에요? 10C1. 10개 중에 한 개를 뽑는 방법의 수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몇 개 있겠어? 10가지 있겠지. 그치? 네, 그래서 N개 중에 한 개를 뽑는 방법의 수는 N가지. 당연한 얘기고요. 0개를 뽑는 거 이거는 한 가지로 약속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것들은. 자, 근데 약간 좀 이게 뭐지? 할 수 있는 게 요건데 이게 문자로 나와 있으면 잘 안 와닿으니까 일단 숫자로 한번 바꿔볼게. N자리에다가 뭐 10 집어넣고요. R자리에다가 3 집어넣을게요.
적당한 숫자를 그냥 넣어보는 거야. 그럼 이 식은 이런 얘기인데 10C3이 9C3 더하기 9C2하고 같아요 라는 식이거든요. 이게 왜 같을까 어쩌나? 그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상황을 한번 부여를 해볼게요. 10명의 학생 중에 10명의 학생 중에 예를 들어 화장실 청소하는 사람 3명을 뽑는다. 화장실 청소 3명을 뽑아. 근데 만약 어진이가 이 10명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해봐. 그 어진아, 네 입장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하니? 아니지. 네가 이 10명 중에 한 명이라면 예를 들어 10명 중에서 제비뽑기 해가지고 화장실 청소 3명을 뽑는다고 생각해봐. 네가 그 10명 중에 한 명이야. 너한테 제일 중요한 건 뭐야? 네가 이 3명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냐? 화장실 청소를 어진이가 하느냐 마느냐가 제일 중요하잖아. 그치? 자, 잘 생각해봐. 10명 중에서 화장실 청소 3명을 뽑는 상황. 그게 10C3이잖아요. 근데 그 10명 중에 이어진을 집어넣어봐요. 그러면 어진이 입장에서는 이 10명 중에 3명을 뽑는 상황을 둘로 구분할 수 있어. 왜? 내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니까? 어진이가 청소를 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 어진이는 청소를 안 하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어진이는 청소를 안 하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이걸 둘로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10명 중에 화장실 청소 3명을 뽑는데 어진이가 청소를 해. 그 얘기는 뭐야? 화장실 청소 3명 중에 1명은 누구로? 어진이로 결정이 끝난 거 아니야. 그럼 우리는 몇 명만 더 뽑으면 돼? 2명만 더 뽑으면 되지? 몇 명 중에? 9명 중에. 그래서 어진이가 청소를 하는 경우는 9C2가 되는 거고 어진이가 청소를 안 해. 그러면 아까 전체 학생은 10명이었는데 그 중에 어진이는 청소를 안 하네? 몇 명 중에? 9명 중에 청소할 사람 3명을 뽑으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어진이가 청소 안 하는 경우는 9C3이야. 그러면 이렇게 되거나 또는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죠? 이 두 가지는 동시에 일어나는 게 아니죠. 이것 또는 이거인 거잖아. 그래서 얘네 둘을 더하면 그게 10명 중에 3명의 청소를 뽑는 거랑 같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 공식이 요 식이 성립을 한다. 그거를 더 일반화시키면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나중에 조금 어려운 문제 같은 데 가면 뭐 그 무슨 파스칼의 삼각형 이런 거 들어봤니? 근데 그런 데 가면은 이제 이런 조합에서 이제 이게 막 이렇게 계산돼 가지고 나오는 그런 것들이 뒤에 나올 겁니다. 일단은 이렇게만 기억해 놓고 넘어갑시다. 자, 이제 실제 그럼 순환조합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12페이지에 이거 진짜 쉽지? 주사위 2개 던지는 거. 이거 뭐 경우의 수 할 때 맨날 나오는 거예요. 주사위 2개 던지는 거. 재현아, 주사위 2개 던지면 전체 경우의 수가 몇 가지? 36가지는 몇 컴마 몇부터 몇 컴마 몇까지? 1,1부터 6,6까지 이렇게 36가지 경우가 항상 내 머릿속에 있어야 돼. 그 중에 골라내는 거예요. 자, 그럼 1번은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5가 되거나 10이 되는 경우의 수라 그랬네. 그러면 합이 5가 되는 순서쌍을 불러볼까요? 하영이가 한번 불러볼까요? 그렇죠. 또 몇 가지? 4가지. 자, 합이 5가 되거나 또는 합이 10이 되는 경우도 불러볼까요? 4,6, 5,5, 6,4 몇 가지? 3가지. 자, 그럼 이 문제의 답은 그렇죠. 4랑 3을 더해야 되는 거야. 또는 이니까. 그래서 7가지. 요게 1번 답이고. 자, 2번은 눈의 수의 합이 4의 배수가 된다. 윤서야, 4의 배수 그러면 어떤 숫자들을 생각하면 되겠니? 합이 4가 되는 경우 또는 합이 8이 되는 경우 또는
12가 되는 경우 여기까지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합이 4가 되는 경우 불러주세요. 13, 31, 22 세 가지. 그치? 8 되는 경우는 26, 62, 35, 53, 44 이렇게 5가지. 합이 12가 되는 경우는 66 요거밖에 없죠. 그죠? 자, 그럼 이번에도 3가지, 5가지, 1가지를 어떻게 하면 돼? 더해주면 되겠지. 그럼 몇 가지가 돼요? 9가지. 그래서 2번 답은 9가지. 그래서 이런 상황은 동시에 일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는의 개념이기 때문에 더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페이지고요. 그 다음에 옆에 13페이지로 가볼게요. 이런 거 물어보면 이제 중학교 때 공부했나 확인해 볼 수 있어. 144의 양의 약수의 개수. 약수의 개수라고 배웠죠? 약수의 개수. 이거 초에 언제 배웠게? 중 2. 그 중 1 때 배웠어. 중 1때. 소인수분해 배우면서. 가연아, 이제 고3이 됐는데 뭐 어떤 그런 달라진 그런 마음가짐과 그런 수업 태도와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죠? 그래 보자. 너도 밖에다가 나중에 저거 하나 붙여야 될 거 아니야. 밖에 합격증 안 붙일 거야? 아, 왜? 비관적이야. 얘들아, 지금부터 사실 수능 볼 때까지면 엄청 긴 시간이에요. 내가 지금부터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결과는 바뀔 수 있어요. 모자를 벗으면 되잖아. 근데 머리를 잘랐어? 아니 그가 확 잘랐어? 그 정도면 단발 아니야? 아 그래요? 원래 막 색깔도 있었잖아. 아 다 색깔도 다 하고 다 자른 거야? 공부하려고? 그래. 대단하다. 여러분 지금 진짜 엄청 긴 시간이에요. 여러분 수능 볼 때까지. 그 사이에 시간 어떻게 보내냐에 따라서 1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이미 결정됐다고 생각하면 안 돼. 나도 3월달부터 전에 얘기하지 않았니? 고3 돼가지고 3월달부터 11월까지 요 기간 동안에 수능, 그러니까 모의고사 점수 100점 올렸어요. 100점. 그때 400점 만점일 때 100점 올린 거니까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 점수가 어떻게 변할지 몰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치? 지금 정해져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저는 틀렸어요. 이런 말을 하면 안 돼. 그렇지, 자연아? 붙여보자. 밖에. 요즘 그 선생님들끼리 있는 단톡방에 계속 그런 거 올라온단 말이야. 어떤 친구 어디 합격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합격증 올려주고. 나도 그런 거 좀 해보자. 너네가 딱 합격해가지고 나한테 합격증 보내주면 단톡방 쫙 올리고 저기 밖에다 공지해놓고 그런 거 좀 해보자 얘들아. 할 수 있다. 아직 정해져 있는 건 없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자연수 아니죠. 자연수는 1부터예요. 0은 정수죠. 자, 양의 약수의 개수 이거 어떻게 구했었냐면 일단 144를 소인수분해하죠. 144를 소인수분해하면 2의 4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에요. 그럼 중1 때 어떻게 배웠었냐면 약수의 개수를 찾고 싶으면 이 지수에다가 어떻게 해서 1씩 더해가지고 곱해 이렇게 배웠거든. 그러니까 4에다가 1 더해가지고 5를 만들어주고 2에다가 1 더해가지고 3을 만들어서 곱하면 15개 이렇게 구하는 게 약수의 개수를 찾는 방법이었는데 왜 약수를 이렇게 찾냐면요. 소인수분해가 이렇게 됐을 때 144의 약수의 개수 말고 약수를 다 찾아라 그러면 이렇게 찾아요. 그 책에도 있죠. 2의 4제곱 2의 4제곱에서부터 만들어지는 약수들을 이렇게 씁니다. 2만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게 이렇게 4가지거든. 1이라는 숫자는 모든 수의 약수이기 때문에 항상 첫 칸은 1로 시작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의 제곱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약수들은 1, 3의 제곱이거든. 근데 여기 숫자가 4이기 때문에 여기에 몇 칸이 만들어져요? 5칸이 만들어져요. 4보다 한 칸이 더 만들어져.
또 여기 숫자가 3이기 때문에 2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3칸이 만들어져. 이 지수보다 한 칸 더 만들어지는 거예요. 항상. 그럼 가로로 5칸, 세로로 3칸이니까 여기 안에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1 곱하기 1 해가지고 1 쓰고 1 곱하기 2 해가지고 2 쓰고 1 곱하기 4 해가지고 4 쓰고 이런 식으로 숫자를 쭉 쓰면 요 표 안에 들어가는 15개가 전부 144의 약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양의 약수의 개수는 이런 식으로 지수에다가 1씩 더해가지고 곱해서 구하는데, 자, 약수를 구하는 방법이 이렇게 표를 그리는 방법도 있지만 밑에 하나 더 써놓자 얘들아. 자, 이렇게 표를 그려서 약수를 찾을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이런 방법도 있어요. 아까 저기 가로줄에 있던 애들을 이렇게 덧셈으로 연결해서 이렇게 2개의 괄호로 써주는 거야. 이렇게 써놓고 한번 생각해봐. 성빈아, 이거 괄호 2개니까 이 괄호를 풀려면 우리 무슨 법칙 하죠? 분배 법칙 하죠. 그럼 1을 갖다가 이렇게 분배하고 또 1을 갖다가 3한테 분배하고 이렇게 분배를 할 거 아니야. 그럼 이 곱셈이 몇 번 일어날까? 15번의 곱셈이 일어나겠죠. 그리고 그 곱셈을 한 번 할 때마다 약수가 하나씩 나오는 거 아니야? 1을 여기다 1한테 곱하면 1이라는 약수가 나오고요. 1을 3한테 곱하면 3이라는 약수가 나오고요. 이런 식으로 뭐 요거 하나랑 요거 하나 이렇게 곱하면 항상 약수가 하나씩 나오잖아. 맞지? 그래서 얘를 전개시킨다라고 생각해도 여기 안에 있는 15개랑 똑같은 숫자들이 쭈루루루 나오겠죠. 은솔이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지? 자, 그래서 약수의 개수를 얘기할 때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여기서도 5개랑 3개를 전개하는 거니까 당연히 15개가 나와. 그런데 이렇게 썼을 때 이거보다 좋은 점이 있어요. 뭐지나? 이렇게 썼을 때는 약수의 개수라든지 약수가 뭐뭐가 있는지 하나하나는 구하기가 좋지만 이렇게 썼을 때는 뭘 구하기가 어렵냐면 약수의 총합을 물어보면 요거는 구하기가 어려워. 그죠? 왜냐면 이걸 가지고 약수의 총합을 구하려면은 여기 나오는 15개의 숫자를 다 일일이 더해야 되잖아. 그지? 근데 요렇게 쓰면 어때요? 그냥 이 식의 값 자체가 뭐가 돼? 약수의 총합 아니야? 이걸 아까 전개시키면은 약수가 하나씩 15개 나오잖아. 그럼 그냥 이 식의 값을 계산해버리면 그게 약수의 총합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혹시 문제 풀다가 약수의 총합을 구할 일이 있다면 그때는 요 모양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요 모양으로. 그래가지고 그냥 요거 계산해주고 요거 계산해주고 곱셈 한 번만 하면 되잖아. 그치? 그래서 약수의 총합은 요렇게 써주면 편하다라는 거고, 그럼 이게 경우의 수하고 무슨 관련이 있냐면 여기 항이 몇 개 있어요 지금? 여기 항이 5개 있고 여기는 항이 몇 개 있어? 여기는 항이 3개 있잖아. 이런 괄호를 전개시키는 과정은 이 5개 중에 하나 선택하고 요 3개 중에 하나 선택하면 하나의 항이 전개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하나 골라야 되고 여기서도 하나 골라야 되기 때문에 5랑 3을 곱한 15개만큼의 항이 만들어진다라는 게 이 경우의 수랑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수의 개수는 15개라고 보면 되고, 그 밑에 있는 2번도요. 괄호를 전개시키는 과정을 생각해봐. 자, 이렇게 3개의 괄호를 전개시킨다라고 하면 이걸 어떻게 바라볼 수 있다? 요 2개 중에 하나 선택해주고 요 3개 중에 하나 선택해주고 요 3개 중에 하나 선택해주면 그 3개가 만나서 하나의 항으로 전개되는 거거든. 그럼 서준아, 이거는 지금 얘를 전개시켰을 때 항이 몇 개 나오냐라고 물어본다면 2와 3과 3을 어떻게 해야 돼? 싹 다 곱해야 되는 거야. 그치? 요 둘 중에 하나 고르고 셋 중에 하나 고르고 셋 중에 하나 고르고, 이게 동시에 선택되면 하나의 항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2 곱하기 3 곱하기 3만큼 총 18개의 항이 전개된다. 그게 지금 곱의 법칙을 통해서 자, 이 문제의 답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이해를 쓰면 밑에 있는 4번 문제도 대답을 할 수 있거든. 4번 문제도 만약에 그냥 이걸 다 전개시켰을 때 항이 몇 개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으면 가연아, 이거 몇 개라고 대답해야 돼? 이걸 그냥 다 전개했을 때 항이 몇 개 나오냐 그러면?
요 세 개 중에 하나 골라. 몇 가지? 세 개 중에 하나 고른다. 세 가지. 요 두 개 중에 하나 골라. 두 개 중에 골라. 두 가지. 두 개 중에 하나 골라. 두 가지. 그럼 여기서 셋 중에 하나 고르고 여기서 둘 중에 하나 고르고 여기서 둘 중에 하나 고르지. 근데 이거를 동시에 선택해 주는 거야. 그럼 3, 2, 2를 뭐 한다고? 곱한다고. 그럼 몇 가지가 돼? 12가지. 그치? 그래서 항이 총 몇 개입니까? 그러면 12가지가 답인데, 근데 이 문제에서는 전체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A가 들어가 있는 항이 몇 개인가요? 이렇게 물어봤어. 그럼 하윤아, 이번에는 요 괄호에서는 반드시 누구를 고르라는 얘기야? 그쵸? 여기서는 반드시 A를 고르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첫 번째 괄호에서는 이미 A가 선택이 됐어. 얘네 둘은 절대 뽑으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죠? 그럼 첫 번째 괄호에서는 세 가지가 아니라 몇 가지로 줄어? 한 가지로 줄어버리는 거야. 그치? A로 고정돼 버렸으니까. 그러면 두 번째 괄호, 세 번째 괄호에서 각각 두 가지를 뽑을 수 있으므로 이 문제의 답은 몇 가지다? 네 가지.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전개를 시킬 때 우리가 곱의 법칙의 원리로 전개를 시킬 수 있다. 곱셈공식 외울 때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도움이 좀 돼요. 그 다음에 14쪽으로 갈게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진짜 순열이야. 순열, 순서대로 나열. 1번 축구 승부차기에서 5명의 순서를 정한다. 준이야, 5명을 그냥 일렬로 세워주면 되는 거지. 뭐라고 대답하면 돼? 5 팩토리얼이라고 대답하면 되죠. 5 팩토리얼. 5, 4, 3, 2, 1 곱하는 거고요. 풀다 보면 자연스럽게 외워집니다. 5 팩토리얼 120이에요. 자, 2번은 회원이 10명인 동아리에서 대표 1명과 총무 1명을 뽑아. 아연아, 대표 1명과 총무 1명이면 서로 자격이 어때? 자격이 다르죠. 자격이 다를 때는 순열로 뽑는 게 맞아요? 조합으로 뽑는 게 맞아요? 순열로 뽑는 게 맞아요. 아까 화장실 청소 3명 고를 때는 뭘로 뽑았지? 조합으로 뽑았지. 왜냐면 화장실 청소 3명은 서로 자격이 어떠니까? 똑같아. 자격이 똑같으면 순서를 정할 필요가 없거든. 그땐 조합으로 뽑는 거야. 근데 지금처럼 대표 1명, 총무 1명 자격이 다를 때는 순열로 뽑는다. 그래서 10명 중에 2명을 순열로 뽑아주는 거죠. 가격은 얼마야 그러면? 90, 10 곱하기 9, 90. 자, 그 다음에 4개의 문자 A, B, C, D를 일렬로 나열하는데 A와 C를 이웃하게 나열한다. 지난주에 우리 했다. 순열 문제 풀 때 제일 자주 등장하는 조건이거든요. 이웃하게 나열하는 거. 자, 이웃하게 나열한다 그러면 얘네 둘을 묶자 그랬어요. 그쵸? 묶어서 한 명처럼 취급하자. 그러면 윤소라 전체가 몇 명이라고 봐야 돼? 3개라고 봐야 돼. 그럼 일단 3개를 일렬로 배열하니까 뭐라 그래야 돼? 3팩토리얼, 그쵸? 3팩토리얼 해주고 그 다음에 묶여있는 애들끼리 순서 정하는 방법이 몇 가지? 2가지. 그래서 3팩토리얼에다가 2를 곱해가지고 12가지 이렇게 푸는 거죠. 그쵸? 근데 여러분이 문제 풀다 보면 이웃하게 나열하는 경우도 나오지만 뭐도 나올까? A와 C를 이웃하지 않게 나열하는 경우의 수도 나옵니다. 이렇게. 자, 서준아. 방금 이 문제와 비교해보면 A씨를 이웃하게 나열하는 경우 수가 12가지야. 그럼 똑같은 상황에서 A씨를 이웃하지 않게 나열하는 경우의 수 어떻게 구하면 되겠니? 4팩토리얼. 그러니까 전체 경우의 수에서 얘를 빼면 답이 나오겠죠. 그죠? 자, 서준이가 지금 얘기한 게 가장 우리가 1차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야. 이웃하게 줄 세우는 경우의 수가 12가지니까 이웃하지 않게 줄 세우는 경우의 수는 이 4개의 문자를 그냥 배열하는 전체 경우의 수가 4팩토리얼이잖아. 거기에서 요 12개를 그냥 빼가지고 24 빼기 12니까 12가지 이렇게 푸는 거.
이게 우리가 1차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 방법은 추천하지 않아. 이 문제 자체를 푸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이렇게 풀어도 돼. 얘는 이 문제는. 근데 이거엔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런 방식의 문제는 자 만약에 A, B, C, D, E가 있어요. 요거를 배열을 하는데 요거를 일렬로 배열을 하는데 A, B, C가 이웃하지 않게 배열하는 방법의 경우의 수는 몇 가지입니까? 이렇게 문제를 조금 바꿔놓으면 이 문제는 이런 방식으로 풀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생각해봐. 요 위에 있는 얘와 밑에 있는 얘의 차이점은 뭐냐면 위에 있는 예시는 주인공이 몇 개야 문자? 두 개지. A랑 C 두 개잖아. 이 둘은 붙어 있거나 자 A와 C 두 개야. 주인공이 두 개니까 주인공이 두 개면 무조건 붙어 있거나 떨어져 있거나 밖에 없어요. 주인공이 두 개면. 근데 얘는 어때요? 주인공이 몇 개야? 주인공이 세 개야. A, B, C 세 개야. 그러면 얘기가 다르지. 세 개가 주인공인 경우에는 세 개가 다 붙어 있을 수도 있고 세 개가 다 떨어져 있을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도 있을까? 셋 중에 둘만 붙어 있고 하나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잖아. 그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계산할 때 아까 전에 위에서 계산한 것처럼 그러면 전체 경우에서 5팩토리얼에서 ABC가 이웃하게 하는 경우를 빼야 된다. 이렇게 풀면 얘는 오답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여기에도 적용할 수 있고 여기에도 적용할 수 있는 이웃하지 않게 배열한다라는 문제에서 항상 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뒤쪽에 문제 풀려면 나옵니다. 금방 나와요. 자, 이웃하지 않게라는 말을 만나잖아.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는 이런 키워드가 딱 떠올라야 돼. 칸막이가 떠올라야 돼요. 칸막이. 가연아, 이웃하지 않게 배열한다. 그럼 뭐가 떠올라야 돼? 칸막이가 떠올라야 돼. 자, 내가 이웃하지 않게 하고 싶은 애들 있잖아. A랑 C 있죠? 이 A랑 C 말고 나머지 친구들이 칸막이 역할을 해주면 되는 거야. 그럼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B랑 D가 칸막이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칸막이 역할을 할 애들을 먼저 배열해. 지금은 B하고 D 얘네 둘을 배열하는 거니까 이 팩토리얼을 먼저 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B하고 D가 이렇게 배열이 되면 얘네 둘이 이제 칸막이가 되는 거야. 그럼 몇 칸이 만들어지니? 세 칸이 만들어지는 거야. 요 세 칸에다가 뭐 여기다 A 집어넣고 여기다 C 집어넣거나 뭐 여기다 A 집어넣고 여기다 C 집어넣거나 아니면 여기다 집어넣고 여기다 집어넣거나 무조건 A랑 C는 붙어 안 붙어? 안 붙지. 칸막이가 있으니까. 그쵸? 그래서 칸막이를 먼저 만들어 놓고 자 그럼 공간이 하나 둘 세 칸이 나오잖아요. 공간은 세 칸인데 나는 몇 개만 배열하면 끝이야? A랑 C 두 개만 배열하면 끝이야.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 공간은 세 칸인데 나는 둘만 배열하면 되니까 3P2로 곱해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똑같이 12라는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한 개 더 해볼게. 밑에 있는 것도 해볼게. 자, A, B, C, D, E야. A, B, C, D, E인데 이 중에 A, B, C가 이웃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러면 조야, 얘가 이웃하지 않았으면 좋겠으니까 누가 칸막이가 돼줘야 돼? D와 E가 칸막이가 돼줘야 돼. 그치? 그래서 D와 E를 먼저 이렇게 배치해가지고 칸막이 역할을 시킬 건데 둘을 배열하는 거니까 이 팩토리얼을 해줘야 되겠죠. 그죠? 이 팩토리얼을 해주면 칸막이는 완성이 됐어. 그럼 칸이 몇 칸 나왔다? 세 칸 나왔어. 칸이 세 칸 나왔고 이번엔 그 세 칸에다가 넣어야 될 문자도 몇 개야? 세 개잖아. 그치? 세 칸에 세 개를 배열하는 거니까 뭐라고 쓰면 간단해? 3 팩토리얼이라고 써버리면 되는 거야. 그치? 여기다가 곱하기 3 팩토리얼 이렇게 하면 얘도 12가지인가? 이렇게. 그치? 그래서 이웃하지 않는다라는 조건을 만나면 칸막이가 떠올라야 돼요. 칸막이. 그치? 이렇게 풀어야 어떤 상황이든지 다 답을 맞출 수 있습니다.
갔다 오세요. 15페이지로 가볼게요. 15페이지에는 조합으로 가서 영희야, 남학생 5명과 여학생 4명으로 구성된 모임에서 4명의 대표를 뽑는다 그랬죠. 만약에 문제가 그냥 여기서 끝났어. 여기 끝났어. 이 경우의 수가 몇 가지예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몇 명 중에 자, 이 뒤에 거 읽지 말고 그냥 자, 이렇게 생긴 상황만 생각해봐. 총원이 몇 명이야? 총원 9명 중에 몇 명을? 4명을 뽑고 싶은 상황이죠. 근데 그 4명이 자격의 차이가 있나요? 다 똑같나요? 다 똑같이 그냥 대표죠. 그죠? 그러면 이건 뭘로 뽑으면 돼? 조합으로. 그럼 몇 시 몇이라고 하면 끝이야? 9시 4 하면 끝이죠. 만약에 문제가 여기까지밖에 없었다면. 자, 그런데 이 문제는 4명의 대표를 뽑긴 뽑는데 이걸 정해놨네. 남자 둘, 여자 둘 이렇게 정해놨어. 그쵸? 자, 그러면 이번에는 남자 여자 구분해가지고 남자 5명 중에 몇 명을 뽑아야 돼요? 2명을 뽑아야 돼. 그치? 그리고 또 여자 4명 중에 몇 명을 뽑아야 돼요? 2명을 뽑아야 되지. 그럼 각각 불러봐. 각각. 남자들을 뽑는 경우의 수는 뭐라고 써야 되고? 그렇지. 여자들을 뽑는 경우의 수는? 그럼 마지막 결정할 것은 이 경우의 수를 더해야 될까? 곱해야 될까? 자, 또는인지 그리고인지를 생각해봐. 남자 대표 2명 또는 여자 대표 2명을 뽑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남자도 뽑고 여자도 뽑는 거지. 그걸 곱하는 거야. 그거를 여러분이 생각해가지고 판단을 내릴 수 있어야 되는 거지. 모씨이면은 10가지고요. 사씨이면 6가지라서 답은 60가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번은 A, B를 포함한 8명 중에 A, B를 포함한 5명을 뽑아 1년을 세울 때 두 사람을 서로 이웃하게 세우는 경우의 수는? 끊어줘. 중간에 한번 끊자. A, B를 포함한 8명 중에 A와 B를 포함하여 5명을 뽑아까지 한번 끊어볼게. 뽑는 것까지만 해보자. 뽑는 것까지. 자, 생각해봐. A, B가 있고 그 다음에 뭐 C, D, E, F, G, H 자 이렇게 8명이 있어요. 이 8명 중에서 5명을 뽑을 건데 반드시 A와 B는 포함을 시켜달래. 그러면 하영아 8명 중에서 5명을 뽑는 건데 A, B는 이미 어때? 이미 뽑혀 있다라고 보면 돼. 그지? 잘 생각해봐. 8명 중에 5명을 뽑아야 되는데 이미 A, B는 뽑혀 있어.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는 몇 명 중에 몇 명을 뽑으면 돼요? 그렇지. 6명 중에 3명만 뽑으면 돼. 이미 A와 B는 선택이 끝난 거기 때문에 요 6명 중에 3명만 추가로 뽑아주면 되죠. 그래서 6, C, 3 하면 여기까지 끝난 거야. 그치? 맞죠? 자, 그럼 예를 들어 그 추가로 뽑힌 3명이 요렇게 3명이 뽑혔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오케이? 그럼 우리 앞에는 지금 누구가 있는 거야? 요렇게 5명이 딱 뽑혀서 온 거야. 그럼 이제 그 5명을 어떻게 할 거야? 줄을 세울 거야. 줄을 세우는데 줄 세우는데도 조건이 있네. 무슨 조건? A, B 두 사람이 이웃하게 줄 섰으면 좋겠다. 자신 있지? A, B를 어떻게? 묶어. 그럼 전체를 몇 명으로? 4명으로 볼 수 있어. 그럼 이 4명을 일렬로 세워야 되니까 어떻게? 4명을 그냥 쭉 세울 거야. 팩토리얼, 4팩토리얼. 끝났나요? 그렇지. 요 A, B 자리 바꾸는 거 2가지. 자, 그래서 인원을 선택하는 게 여기고요. 그 다음에 A, B 이웃하게 줄 세우는 게 요거예요. 그러면 이거랑 이거를 하여간 어떻게 하면 끝날까? 곱하면 돼. 이렇게 곱하면 답이 나올 거야. 그치? 6C 3 하면 20이고요. 4C 2가, 4팩토리얼이 24, 2 곱하면 48이에요. 그래서 960. 이렇게 풀릴 겁니다. 그치? 이게
조합 문제고, 자 밑으로 내려가 보면 10번 있죠. 10번 문제를 방금 14쪽에서 설명한 내용대로 한번 풀어보자. 10번 문제를. 자 이번에도 문제 중에 재현아 무슨 표현이 들어가 있다? 그죠? C랑 F가 이웃하지 않게 나열한데, 이웃하지 않게가 나왔으니까 뭐가 떠올라? 칸막이가 떠올라야 돼. 칸막이. 그러면 재현아 지금 칸막이 역할을 해줘야 되는 문자들이 누구예요? 아 근데 이거 먼저 해야 되겠네. 뽑아까지 먼저 해야 되겠다. 그치? 그치? 자, 좀 전에 하영이가 푼 문제처럼 일단 7개의 문자 중에서 4개를 뽑을 건데 이미 C랑 F는 선택이 끝나 있지. 그럼 실질적으로 몇 개 중에 몇 개를 뽑아야 되는 상황이야? 그렇죠. 5개 중에 2개만 더 뽑으면 되지. 그치? 자, 그래서 OC를 일단 해줘야 돼. 그러면 C하고 F는 이미 뽑혀 있고 추가로 2개를 더 뽑아야 되니까 뭐 A하고 B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럼 우리 앞에는 이제 A, B, C, F 이렇게 문자 4개가 있지. 요 문자 4개를 일렬로 배열을 하는데 어떻게 배열해? 뭐라고요? 그렇죠. C랑 F가 이웃하지 않아야 되니까 칸막이를 누가 해줘야 돼? 얘네 둘이 칸막이를 해줘야 되겠지. 그래서 칸막이를 배열하는 방법의 수가 몇 가지? 2 팩토리얼이라고 할게요. A, B를 배열하는 방법. 그럼 만약에 뭐 B, A 이렇게 배열이 됐어. 그럼 요 놈들이 이제 칸막이가 된 거니까 칸이 몇 칸 생겼다? 3칸이 생겼죠? 근데 그 3칸 중에 우리는 문자 몇 개만 넣으면 돼? 2개만 넣으면 되지. C랑 F 2개만 넣으면 되지. 그럼 뭐라고 쓸까요? 3칸 중에 2칸에만 배열하면 돼요. 3, P 이라고 쓰면 되는 거야. 그치? 얘네들로 뭐 해줘야 돼? 곱해줘야 되겠고 앞에 얘하고도 뭐 해줘야 돼? 곱해줘야 되는 거야. 그치? 맞죠? 그래서 이제 이런 단계별로 뽑아서 배열하고 뭐 조건이 필요하면 조건을 반영해주고 이렇게 단계별로 나누어가지고 풀어나가시면 됩니다. 요게 10가지고요. 요게 12가지인가? 곱하면 120가지. 그치? 이렇게 푸는 것이 10번 문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11번도 한번 볼 건데 11번은 아주 중요한 개념이 들어가 있어. 11번에서 잘 생각해봐. 3개의 숫자를 곱했는데 곱이 짝수가 된대요. 곱이 짝수가 된대요. 윤서야 무슨 생각이 들어? 곱이 짝수가 돼요. 3개를 곱했는데 곱이 짝수가 돼. 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두 개가 짝수면 돼? 3개가 짝수면 안 돼? 뭐 1개가 짝수면 안 돼? 그 결론이 뭐야? 그치? 셋 중에 1개라도 짝수가 들어가면 그 곱은 무조건 짝수죠.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푸는 게 효율적일까? 조이 어떻게 푸는 게 효율적일까? 숫자 3개를 뽑아야 되는데 셋 중에 1개라도 짝수가 들어가면 다 곱이 짝수가 된다며. 그럼 우리가 짝이 뽑히는 경우도 생각해야 되고 홀이 뽑히는 경우도 생각해야 되고 홀도 생각해야 되잖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경우의 수가 많죠. 어떻게 푸는 게 더 효과적일까? 반대로 푸는 게 효과적이야. 곱이 세수의 곱이 짝수가 되는 경우보다 뭘 구하는 게 훨씬 쉬워? 세수의 곱이 홀수가 되는 경우를 구하는 게 훨씬 쉬워. 왜냐면 세 숫자를 곱했는데 홀수가 되는 경우는 뭐밖에 없어요? 세 숫자가 모두 다 홀수일 때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세수의 곱이 홀수다 그러면 홀을 곱하는 경우 요거밖에 없단 말이지. 이런 걸 우리가 경우의 수에서 여사건이라고 합니다. 여사건. 반대되는 사건을 구해가지고 반대되는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해가지고 그걸 전체에서 빼는 계산 방식. 자,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이렇게 반대의 경우의 수를 구해서 전체에서 빼는 게 효과적인데, 그럼 전체 경우의 수부터 생각해 볼게. 1부터 9까지 자연수 중에서 서로 다른 세 수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냥 뽑는 거예요. 그럼 하윤아, 전체 경우의 수를 뭐라 그래야 돼? 왜 P죠? 이거는 그냥 세 자연수를 선택하는 거잖아. 선택해서 배열하는 건 아니야. 그지? 그래서 9, C, 3이 전체 경우의 수고요. 거기에서 자 이거를 뺄 건데 홀수만 3개가 뽑힌다라는 건 생각을 이렇게 하면 돼. 애초에 1부터 9 중에서 홀수가 몇 개 있니 하윤아? 1, 3, 5, 7, 9 이렇게 5개가 홀수죠? 그러면 3개가 모두 홀수다. 이거는 다시 말하면 그냥 홀수 중에 3개를 뽑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홀수 중에 3개를 뽑는다. 그럼 뭐라고 써야 돼? 5C3이죠. 그래서 홀수만 3개 뽑히는 경우는 5C3으로 계산할 수 있으니까 결국 이 문제의 답은 9C3에서 5C3을 뺀다. 이게 가장 효율적인 풀이가 되겠다. 자, 근데 가연아 5C3을 5C3으로 계산하면 멍청이라고 했어. 5C3은 어떻게 바꿔야 돼? 5C2로 바꿔서 계산하자 그랬지. 그래서 이렇게 바꿔서 계산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9C3은 9, 8, 7을 3, 2, 1로 나눈 거니까 약분 이렇게 되고 5C는 10이거든요. 그쵸? 그러면 요거는 84 거기서 10 빼니까 74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수학 하에서 배웠던 그 순열과 조합 거기 배운 내용들을 정리를 한 거고요. 이제 그 뒤에 이제 원순열부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확통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 복습한 내용에다가 추가로 이제 새로운 것들이 들어올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들이 머릿속에서 막 뒤죽박죽이 돼 있으면 새로운 내용이 들어가면 더 헷갈리겠지. 그치?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가 헷갈리지 않고 개념 정립이 좀 되어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은 개념 원리는 지금 진도 나가는 데까지 여기까지. 이게 몇 페이지니? 15페이지. 네, 15페이지까지만 해오시고요. RPL에서는 아직 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설명했던 내용에 대한 기본 문제거든요. 기본 문제. 오늘은 개념 원리하고 요 프린트가 문제입니다. 프린트. 이거 엄청 쉬운 거야. 베이직스냐, 베이직스. 베이직스 중에서도 그 개념 문제를 가지는 거야. 엄청 쉬워. 자, 그리고 목요일날까지는 얘들아 방학 때 특강 어떻게 들을지 생각을 좀 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좀 물어볼게요. 크리스마스 잘 보내고 목요일날 만나요.